글로벌 정면 승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파리의 정지훈 리포터 연결합니다. 정 리포터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어제 벨기에 브뤼셀의 국제공항과 지하철역에서 잇따라 폭발이 발생했고요. 지금 수십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파리는 어떻습니까? 이 보안이나 순찰이 좀 강화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벨기에 브뤼셀 공항과 지하철역에서 폭발 테러가 발생했는데요. 테러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긴급히 안보회의를 열고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벨기에와 접경한 프랑스 북부 도시들을 비롯해서 국경 인근에 경찰 병력 1,600명을 추가적으로 배치했고요. 파리 샤르드골 공항과 브뤼셀행 기차가 운행되는 파리 북역의 경비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리와 브뤼셀을 잇는 탈리스 고속열차도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자, 이 브뤼셀의 연쇄 테러가 이 IS가 자행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현지에서 보시는 현재 사상자 어느 정도로 밝혀지고 있나요? 이번 브뤼셀 연쇄 테러로 인해 지금까지 34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벨기에 자벤텐 공항에서 14명이, 말비크 지하철역 폭발로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중상을 입은 부상자들이 있어서 희생자의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뤼셀 테러의 배후와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주범인 살레 압데슬람이 체포된 지 불과 4일 만에 브뤼셀에서 테러가 일어난 것이고요. 공항 테러 당시 아랍어 외침이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네. 또 지난밤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인터넷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며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테러가 IS의 보복 테러일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공항에서 발생한 테러의 유력 용의자로 칼리드 브라임의 바크라이 형제가 지목되었는데요. 이들은 이미 브뤼셀 경찰 당국의 주시를 받아왔던 인물입니다. 지난 15일 벨기에 경찰이 압데슬람을 추격할 당시 총격전을 벌인 브뤼셀 남부에 위치한 아파트를 이들이 렌트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네. 현재 벨기에 경찰 당국은 압데슬람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며 조력한 인물들을 수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테러 나기 바로 불과 나흘 전 이 브뤼셀에서 파리 테러의 주범이었던 이 살라 압데슬람이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파리 연쇄 테러의 주범인 살레 압데슬람이 18일 브뤼셀 몰렌베이크에서 체포되었는데요. 살레 압데슬람은 파리 테러 당시 수송 역할을 담당했던 자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용의자입니다. 파리 테러가 발생한 직후 살레 압데슬람에게는 긴급 수배령이 내려졌고요. 프랑스와 벨기에 경찰들의 수색이 있은 지 4개월 만에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압데슬람은 벨기에 브리즈 교도소에 수감되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금 엄청난 범죄의 범인인데 이 살라 압데슬람이 프랑스로의 송환을 피하기 위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압데슬람은 프랑스로의 송환을 피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압데슬람의 변호사 스벤 마리는 현재 압데슬람이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벨기에 경찰 수사당국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프랑스 송환 불응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 장자크 위르보아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유럽연합 체포영장 법규에 따라 압데슬람이 최대 90일 이내에 프랑스로 송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네. 압데슬람의 프랑스 인도 여부에 대한 벨기에 당국의 결정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며칠 전에 프랑스에서요. 대규모 대테러 대책 훈련이 실시됐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프랑스 파리와 님에서 대테러 대책 훈련이 실시되었는데요. 프랑스 남부 도시 님에서는 6월에 개최되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유로 2016을 앞두고 폭발 테러 대책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2천여 명의 경찰과 소방원들은 유독가스를 방출하는 폭발 테러에 대한 대응을 연습했다고 하고요. 네. 또 같은 날 파리에서는 11월 바타클란 극장에서 발생한 테러 상황을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의원과 경찰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훈련에서는 분단위로 테러 당시 상황을 자세히 재현하며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들을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테러를 당했던 프랑스에서는 이제 대테러 대책 훈련이 강력하게 실시가 되는데 어제는 또 엉뚱하게 이 브뤼셀에서 테러가 터졌습니다. 자, 이 훈련에서요, 지난 파리 테러 당시의 대응 상황을 재현하는 것에 대해서 유족들의 반발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 파리 바타클란 극장에서 테러 상황을 재현한 것은 파리 테러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인데요. 네. 프랑스 의회조사단이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의 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시행된 탓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부 유족들은 이번 훈련이 고통만 더하는 불필요한 일이었다며 강한 항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아, 프랑스에서도 이런 일이 있군요. 조금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소통을 하고 이루어졌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난해 파리 테러의 주요 장소 중 하나였던 곳이죠. 바로 이 스타드 드 프랑스. 여기서 4달 반 만에 A매치를 유치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파리 테러 목표 장소 중 한 곳이었는데요. 네. 프랑스와 독일의 친선 경기 중 폭탄의 굉음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랬었죠. 테러 이후 스타드 프랑스는 럭비 대회와 대형 행사를 유치했습니다만 축구 경기는 유독 열리지 않았었는데요. 네. 오는 30일 프랑스와 러시아의 친선 경기 장소가 스타드 드 프랑스로 정해지면서 약 4개월 만에 축구 경기가 처음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6월부터 개최되는 유로 2016의 7경기도 모두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리는데요. 올랑드 대통령은 30일 치러질 경기를 통해서 테러에 대한 공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테러를 겪은 나라들은 지금 여러 가지 강한 의지와 함께 준비들을 철저하게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전 세계가 모두 다 테러 대상이어서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대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정지윤 리포터였습니다.